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영웅선입니다. 입이 얼었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영웅 선생입니다. 저는 대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요. 박수는 끝날 때 좋으면 받도록 할게요. 이제 본의 아니게 좀 너무 길어져서 사실 공법 특강할 때는 다른 설명회나 소장님이랑 보시지 않고 하는데 이제 사정상 한 분을 보실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그 설명의 느낌이 아니고 이제 어디까지나 자기주도 공부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한번 답을 듣고 싶은데 학원 등록한 거 말고 특별한 다른 계획을 세워보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요. 생각이 안 나시지 않으세요? 학원 시간표만 짜봤지 내가 다르게 어떻게 공부를 시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게 없으신가요? 학원만 잘 짜면 대학을 잘 가는 거네요. 그죠? 고1, 2, 3 학원만 기가 막히게 시간표만 잘 짜서 어디 학원 어떤 선생님한테 루트를 짜면 잘 가는 거겠어요. 여기 이제 오는 회의감이 있죠. 제 책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제가 쓴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작은 이제 자기주도, 자기가 진짜 공부하는 시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 생각을 이제 어떤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랑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되어 있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시면 부모님도 그럴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게 뭐냐면 부모님 때는 이제 막연하게라도 고1 올라가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정말 미약해졌어요. 어떤 시기를 놓치면 애들이 이게 아예 없어지냐면 11월, 그러니까 예비고1, 11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노는 시간에 이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막연히 약간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학원 스케줄로 꽉 채워가지고 이빠이 와 고등학교 되니까 장난 아니구나. 지금 시기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말 끝나고 지금 시기까지 좀 놀고 느슨해졌다 그러면 동기부여 안 온다는 얘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조심스럽지만 진짜 좀 안타까워서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3년 안 남은 거 알죠? 예비 고1 입장에서 얼마 전에 봤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학원에 의존해요. 어머님도 언제부턴가 학원에 의존을 해요. 분명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소신이 조금 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동네 엄마들 이렇게 재밌어요? 동네 엄마 공감이 가시죠? 저희 딸도 두 명 있는데 이제 빨리 깨우쳤어요. 이제 부부싸움을 한번 크게 했는데 크게 하기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그렇게 방방 뛰는 거 따라간 다음에 이렇게 꼭 해야 된대요.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만 초등학교 사고력 수학 같은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영어가 중요해요? 수학이 중요해요? 그 죽일 놈의 영어 유치원 진짜 아니 나쁘지 않아요. 하는 건 괜찮은데 왜 다 우선해서 영어만 그렇게 과하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막 울고 힘들고 이런 시기가 지나니까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더니 완전 이제 수긍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만 잘 시켜도 너무 훌륭하게 서울 의대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만 잘 시켜도 스카이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예비고 2 어머님들을 계시던데 좀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리고 학생도 엄마도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고 1등급 대가 아니면 인서울 힘들다던데 이미 2등급 대 후반이고 이제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대체해서 정말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한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인원수로.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그 도약의 시기는 사실 또 고2에 있어요. 요즘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앞서가기만 하면 되는데 도약을 제일 크게 뛰는 때는 또 고2예요.
애들이 나는 이 정도야라고 이제 생각해버리고 공부를 포기해버리고 특히 과목별로 나는 이거 하기 싫어지고 이게 명확해져 버리고 고3 갈 때 분명히 다시 집중할 거면서 해볼 거면서 고2 때는 정말 무기력하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나 가능성이 너무 많으니 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8등급이었던 여기 타워팰리스 35층에 사는 36층인데 제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1년 맨날 35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냐고 놀리던 애가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영동고 8등급이었어요. 제가 개인정보를 너무 깐 건 아니죠? 35동이 많으니까. 네. 그 친구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딜 갔냐 하면 제가 뭐 잘 가르쳐 이런 걸 다 빼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법 하나하나 상의 받아서 문과였는데 외대 부고가 아니라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를 갔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요즘에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몸을 생각 안 하고 과하게 분비돼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자요. 매일 밤새고 교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눌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해해 주세요.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조금 늦게 시작하고 길게 가지만 좀 분명히 알찬 시간, 많이 깨닫는 시간, 소신이 좀 생기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취감이 있어야 계속 가겠죠. 이제 자기주도 없이 계속 학원에만 가 있다 보면 아들이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고 성취가 안 나오니까 이제 공부를 나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민은 학원 어디만 고민하는 거죠. 제 공법 특강은 이제 학생들이 너무 학원에 의존하지 말자는 취지지 학원을 다니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내가 부족한 걸 하는 거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한 공부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자, 부모님이 다 아시는 전제가 있죠. 옛날부터. 학원만 다니면 성적 안 나온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인정하시지만 학원만 다니고 있죠. 그죠? 전과목 다니면 망합니다. 인정하지만 전과목 다니고 있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 특강 할 때마다 동기부여를 할 텐데, 오늘은 앞에 시간도 조금 그랬고, 살짝 한 10%만 분량을 줄여서 조금 덜 구체적으로 가고, 전반적인 내용 위주로 좀 더 다 하겠습니다. 제 시기별 공법 특강은 이렇게 짜져 있어요. 지금은 저쪽에 12월 하순, 얘가 마우스구나. 되게 네. 아무튼 자, 여기 12월 하순에 지금 초저에 여기에 학부모 특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되는군요. 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적응했어요. 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끌 수 있어요? 커서를 고정.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말에 제가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고 제가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 우리 애가 들어야 되겠네 할 거예요. 그럼 어머님 왜 오셨을까요? 같이 소신을 갖고 가야지 애가 나 혼자 해볼래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너 학원 끊고 네가 어떻게 한다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방향을 보자고 가는 공법 특강이고 학생들이 좀 오긴 애매할 땐 학부모님 특강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전국에서 300여 차례 정도를 했는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1년에 한 2-3번 정도 한 군데서 했으면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나 이제 요 대치동에서 메카에서는 연으로 한 8번 정도 공법 특강 하려고 그래요. 다 장르가 다르니까 이제 학생이 그때그때 와서 내신 공법도 배우고 이번에 국어 중에서는 고전문학 배우고 다음에 국어 와서는 현대시 배우고 이번에 영어 암기법 배우고 다음에 영어 문법 공부하는 거 배우고 학원을 다녀도 문법 공부 혼자 하는 거 배우고 인강은 뭐 들어하며 뭐 주의하고 잠은 어떻게 깨고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제 정신과 의사도 데리고 와서 하니까 그렇게 한 번씩 꼬박꼬박 다 참석해 주시면 제가 긴장하고 다양하게 짜겠죠? 저예요. 저 여기서 이 모습에서 20kg가 쪘다가 지금 다시 20kg를 뺀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뺐냐면요.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랑 교육과정 바뀌면서 수업 준비하면서 뺐어요. 네. 자, 이거 그 단독 공법 특강의 설명이 아니에요. 원래 공법 특강에는 어떤 설명에 선생님이나 수장님 끼지 않습니다.
제가 그 12월 말에나 내년 초에 뭐 할 거냐면 겨울방학 보내고 나서 내신 끝나고 나서 중간 기말 이런 시험 끝나고 나서 뭐 할 거냐면 그 1년에 한 번씩 초청하는 게스트가 있는데 제 그 닥터 프렌즈라는데 최근에 그 동상이몽에 나와서 너무하는 남편이다라고 욕먹었던 오은영 박사 조카라고 거짓말 쳤던 오진승 박사 아세요? 닥터 프렌즈. 네, 되게 유명한 친구죠? 네, 그 친구가 와서 같이 스트레스 관리법이랑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제 시간 관리법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 친구가 저희 고등학교 전교 1등이었던 동창이에요. 제 친구예요. 자, 이제 저에 대해서 살짝 요것도 서론인가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일단 3번 합격했어요. 이제 고3 때 합격을 했는데 중3 때까지는 게임만 했어요. 남학생들 부모님 고민 많으시죠? 저는 항상 스케줄이 일정했어요. 어떻게 일정했냐면 이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했어요. 항상 2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게임을 이렇게 했어요. 추석 설날도 안 빼고. 자, 6시 여기 4시 20분 이게 뭐냐면 제 스케줄이에요. 단순하죠? 뭐냐면 학교에서 돌아오면 4시 20분이에요. 항상. 그리고 6시 반에 엄마가 차량 운행하시다가 밥 차려주러 오세요. 이제 그림 마을 미술학원 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되게 어눌하네요. 엄마 학원 이름을 말해버렸네. 자, 미술학원 하고 계셨다가 밥 차려주러 오세요. 이때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일정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 나면 이 시기에 띵 소리 나는 거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끄고 이제 여기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어디 가요? PC방을 가요? PC방 가서 게임을 합니다. 이때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PC방이 1시간 1,000원꼴인데 25년 전에 1,000원꼴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죠? 그때 왜 PC방을 갔을까요?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이때 짜장면이 3,000원 하던 때인데 네, PC방을 이거 이제 1시간당 3,000원 하는 PC방을 지금 당시에 왜 가서 여기 4시간 정도를 왜 여기 있었을까요? 학원 안 갔는데요. 학원 째려고? 아닙니다. 새벽에 게임을 해야 돼서 이때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엄마도 퇴근, 아빠도 퇴근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면 이때 게임을 하고 있었으면 너 이놈의 새끼 이때부터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사실 애들이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정당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당성이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이제 이러면 밤 11시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이때 새벽 4시까지 이때만 게임하는 학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저렇게 하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지금 애들이 제일 유명한 게임보다 한 2배 정도 번성했던 전 세계적인 게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임요한이 대학교 1학년 때 230등 했어요. 전 세계 랭킹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임요한 230등 할 때 저는 전 세계 랭킹 공식 랭킹 4위였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매일매일 2시간 매일매일 이렇게 2년 반을 이렇게 하면 지금 봐서는 사시도 패스했을 것 같아요. 중학생. 엄청나게 초몰입을 했겠죠. 저는 되게 머리도 아까 나빴다 그랬죠. 이건 못 믿으시겠지만 일단 정말 나빴는데 그냥 유달리 하나 하는 거는 잠을 안 자요. 그냥 하나에 몰입하면 정주행을 막 다 할 수 있고요. 이걸 게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체력이 좋다 이거 같고요.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한쪽으로. 아까 제가 20kg 쪘다가 20kg 빼고 이거 극단적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애들 개정교육과정 예비고일부터 미친 듯이 한번 뛰어봐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어느 순간 했어요. 그래서 10주년 하와이를 갔다 온 다음부터로 작정을 했어요. 갔다 왔더니 저의 그 결심이 그냥 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레지던스 잡아서 저희 선생님들이랑 데리고 가서 막 꼬셔서 밤새고 3주 전에는 2박 3일을 한번 처음으로 잡아봤는데 1박 2일 했다가 공부할 게 많아서 연장을 했는데 교재 쓰다가 그 사진을 실어 올 걸 정말 54시간을 앉았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공부를 몇 시간 했냐면
중간에 밥도 먹고 맥주 캔도 한 6캔 먹었는데 공부를 그 기간 동안 50시간 가까이 순 공부를 했어요. 집중이 의심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소집중해서 했어요. 정말 지쳐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잼이 걸린 때는 있었는데 거의 50시간 가까이 어떻게 집중할 수 있지? 다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음먹기 달렸고 동기부여도 마음먹기에 저 선생님 얘기하면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야 되잖아. 앞으로 이렇게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1 올라가서 공부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딱 끊고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났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프로게이머는 저 고1 말에 나왔어요. 온게임넷 이런 게. 다행히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장 유명한 학원에 가서 수학 선생님 300명 있는 수학 선생님 어제도 연락하고 오늘도 통화하신 분 있어요. 제 은사님. 귀에 다 꽂히는 거 있죠. 자, 일단 자기주도든 뭐든 공부의 시작은 공부법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보통 학원 수학 선생님이 보통 다 멘토예요. 근데 그거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멘토를 만나고 고3 때 턱걸이로 연세대학교를 합격했어요. 전교 꼴찌에 가까운 성적이었어요. 지금처럼 5등급제죠. 수음이한가가 5등급제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수음이한가, 그죠? 저는 양이었거든요. 1학년 때 양이면 지금은 포기하죠. 왜냐면 방법을 모르니까. 정신은 생각도 안 하시죠? 내신이 안 나왔으면 너는 어디 못 가겠다 하시죠? 옛날에 어땠어요? 고3 때만 정신 차려서 간 애들이 있었어요. 고2 때부터 뛰면 연대 못 가는 건 전 바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너무 공부를 안 하죠? 좀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양에서 정말 턱걸이로 연대를 갔어요. 근데 저는 고3 때 독보적으로 수학 전교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운 거예요, 뭔가. 왜냐면은 우리 멘토 선생님이 무조건 치대 가서 2,000씩 벌어야 된다 그랬어. 우리 집안을 다 일으켜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완전 또라이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수능 끝난 다음에 자동차 전문 대학교 하나를 등록을 했어요. 후기 이거 가나다고 끝나고 나서 대학을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등록을 해버렸어. 그래도 안 갔어요. 자, 그래서 또 연대 수학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 여분의 이야기들은 이제 또 있지만 치대를 안 간 이유도 있고 못 간 이유도 있고. 자, 여기 국어부터.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고등학교 이제 동기부여 멘토를 만나야 되고 보통 수학 선생님이에요. 제가 수학 가르칩니다. 자, 근데 전 과목을 이제 다 잘하게 됐단 말이에요. 재수를 하면서 이제 공부법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학생들 2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 320명 중에서 250등, 190등 2명, 재종이, 현종이라고 있어요. 2명. 걔네가 지난주에 인천에서 술 먹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한 명 결혼한다고 이제 되게 늦게 한 거죠.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걔네가 고대를 갔어요. 다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부터 가르쳤는데 1학기 때 5월, 6월쯤에 가르쳤는데 맞네요. 그때 320명 중에 250등, 190등. 그리고 고대를 갔어요. 그때는 이제 야후 있던 시절이고 인터넷이 잘 안 되어 있던 시절이고 커뮤니티, 인스타 이런 거 없었던 시절이죠. 고대를 가니까 갑자기 전화들이 막 와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선생님이시죠? 그래요. 선생님은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긴 하는데요. 어디서 오냐면 대치동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치동으로 불려 나왔어요. 얼마 달란 대로 다 줘요. 제가 대치동에서 20년 전에 제일 유명했던 과외 그 코디네이터 스카이캐슬이랑 옛날 버전으로 비슷한 스카이캐슬 1988 버전 느낌으로 전과목을 가르쳤어요. 걔 중에 어떤 애도 있었냐면 완도에서 방송사 사장 아들인데 여기 대치동으로 여기 그때 당시 11억 저기 삼성레미안 11억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집 1억도 안 됐는데 11억.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학을 오는데 얘는 학원을 다니려고 유학 온 거잖아요. 영동구에, 얘도 영동구네. 영동구인데 이인주라고. 근데 유학을 왔는데 학원을 안 가고 다 끊어. 독서실만 다니고 선생님 수업만 해.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과외를 하는 건데 저는 막 3번도 가고 6번도 갔어요. 시간만 생기면 무조건 나와 이러면 항상 독서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또 큰 거는 돈을 되게 많이 받는 고액 강사라는, 고액과외 선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말을 잘 들어요. 잘리면 막 벌벌 떨고 막 울어요. 왜냐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면 될 거라고 했는데, 미쳤냐? 이러면은 다 울어요. 너 미쳤어? 다 울어요. 잘릴까봐. 그때 제가 단어 시험 못 보면 단수로 겁나 때렸어요. 다 맞아요. 왜냐면 숙제 못하면 잘리고 단어 시험 못 보면 맞는 거니까 숙제를 다 하고 단어는 다 못 외우고 막 이런 경우. 그렇게 해서 대학교 때 26명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기간 동안만. 직전에 육군 참모총장 딸도 제가 가르쳤고. 신기하죠? 자, 어떤 어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걔네들은 분명히 학원을 그렇게 많이 안 다녔어요. 저도 그랬고. 전과목적으로 이분들은 왜 이 대치동 수학 강사한테 이렇게 국어, 영어 뭐 과탐할 거 없이 공부법을 왜 들으러 왔을까요? 이렇게. 이 450명 들어있거든요. 왜 저한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자, 그럼 결핍을 좀 깼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때 했던 저의 경험적 데이터로 보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이런 기간이 지금으로 따지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모의고사 기준이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딱 4개월이면 돼요. 영어는 6개월이면 돼요. 그냥 저는 항상 1년 단위로 가르쳤어요. 언제부터냐면 2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 끝나고부터 시작 다시 받아서 수능까지. 이렇게 거의 딱 1년 가르쳤는데 수학은 만 1년이 진짜 꼬박 걸려요. 근데 국어 영어는 4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려요. 과탐은 저는 자신있게 제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과목당, 전 4과목을 다 했기 때문에요. 과목당 2달이면 충분했는데 2달이면 1등급을 만들어요. 신기하죠? 2달이면 돼요. 근데 지금은 한 3달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널찍히 잡아서 4달. 그러니까 4달, 6달이면 6개월 안에 모두 다 1등급 된다는 얘기예요. 전 과목이. 그러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다 끊으실 거죠. 그죠? 맞죠? 진짜 6개월 동안 학원 다 끊고 6개월 동안 바뀔 수만 있으면 학원 다 끊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 인원대로 딱 그대로 자기조도를 시켜서 제가 전 과목을 6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고 하면 다 끊으실 수 있죠. 진짜죠. 이게 검증이 됐으면. 그때 그랬다니까요. 무슨 전문학원이니, 국어 전문학원이니, 영어 내신 전문학원이니, 뭐 너무 많아요. 국어부터 좀 살펴드릴게요. 국어하고 중간중간 오늘은 질문을 좀 받으면서 그거 위주로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셨으니까. 국어는 일단은 장르별로 완성하면 돼요. 제가 원래 학원에 누구 선생님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최근 2년 동안은 여기 누구 선생님이 어디 강의하는지 교재가 뭔지 보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은 학원 입장도 있고 좀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아까 그 자리에서는 영어는 누구 들으세요? 국어는 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으세요? 다 소개했어요. 인강은 뭐 들으시고 제가 봤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애는 이거 듣고요. 아무도 모르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냥 제가 다 조사해갖고 이제 교재를 직접 보고 제가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자 일단 방법적인 것만 장르별로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장르별로 정복하면 되는 게 고전문학이 순서예요. 고전문학. 고전시가를 다 끝내면은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3개월 정도 길게 잡으면, 정말 길게 잡으면 3개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럼 얘 고전문학이 이제 돌아가고 나면 되게 단순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깜지 쓰듯이 약간 수행평가, 정말 단순하게 단어 외우듯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중에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뭘 하냐면 시를 합니다. 시는 2주 정도면 끝나요. 2주가 끝나면 시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 끝나면 소설을 해요. 소설은 길면 3주 걸려요.
이게 끝나면 선대시, 고전, 소설 다 안 틀려요. 되게 좋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고전문학도 거의 끝났을 시점에 비문학을 해요. 비문학은 학생마다 다른데 제가 가장 늦게 완성이 된 친구가 2달, 그리고 보통 1달 정도면 거의 다 비문학도 1등급으로 가요. 이게 왜 장르별로 완성을 한다고 했냐면 이 장르별이 모의고사가 지문이 있으면 현대시 지문, 현대시만 다 잘하면 절대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구분돼 있잖아요. 고전문학 하면 고전문학이 더 이상 안 틀려요. 공부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고3 처음 모의고사가 53점이었는데 이건 사실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인데 되게 쉬워라고 시작을 했어요. 국어 되게 쉬운 거야. 자, 편하게 이것만. 그래서 사고 과정을 알려줬어요. 그 정말 금방금방 장르별로 완성이 되는데 계단식으로 올라서 98점까지 올라가는데 4개월이 안 걸렸어요. 저는 그때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98에서 100 사이에서 안 떨어졌습니다. 재수할 때 깨우친 거예요. 고3 때는 국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자, 고전 문학을 하면 여기는 해석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전 가사. 이 고전 가사가 삼위인곡, 송민곡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노랫말이에요. 그래서 말고 가사만 남은 건데 그러니까 동시처럼 내용이 쉬워요. 주제가 고전 문학은 전부 다 해도 충성, 사랑, 효도, 연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쉬워서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시는요. 시는 화자가 느끼고 뭘 말하고 싶은지 화자 입장에서 감상만 하면 돼요. 소설은요. 소설은 당연히 문학작품이니까 감상이 있지만 얘 산문에 있어서 약간 산문이니까 이해를 하면 돼요. 글을 읽고 이해를 하는 능력을 이때 키워가요. 그리고 이 비문학은요. 그냥 글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이제 이런 일이 벌쳐지겠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 하고 추론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요즘 아이들이 정말 부족한 게 뭐죠? 아시죠? 3글자. 국어 하실 때 떠오르는 거 요즘 애들 제일 부족한 거 뭐예요? 문해력이죠. 그죠? 심각하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수업을 들을 때 필기하면서 이해를 진짜 더 못해요. 문해력도 문해력인데 그러니까 애들은 글도 못 읽고 수업도 못 듣는 거예요. 바보 같은.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해가면 이제 내 말도 이해가 가고 아이들 지금 현 상태는 정말 극단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 발표하려고 딱 일어서서 너 5페이지, 6페이지 읽어, 너 앉아, 7번 일어나서 읽어 이러잖아요. 기억나세요? 읽으면 글은 읽는데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알죠? 그 상태예요. 자, 여기서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릴 텐데 부모님 수능 초창기나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이실 텐데요. 그때는 수험생이 90만 정도 됐어요. 뭐 80만, 100만, 더 오래전에는. 지금은 몇만이죠? 아시죠? 몇십만 대예요? 42만이죠? 대학교 개수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아는 대학교 다 그대로 있고 전국에도 폐교가 서남대학교가 제일 유명한 대학교였고 거의 폐교가 안 됐어요. 근데 애들이 공부를 또 안 하고 못하고 글도 못 읽고 수업도 못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대학 가기가. 내 아이만 잘하면 되잖아요. 다음 공법 특강 때는 꼭 아이랑 같이 오세요. 이 말씀 드리려고. 자, 국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 책을 일단 사셔야 되는데요. 요 책. 요 책은 저는 필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꿈을 담는 틀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고전시가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진 찍으셔도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가사 장르에서 가사가 제일 어렵고 긴 거예요. 그러니까 GD 노래 가사를 쫙 다 써놓으면 되게 길어요. 그럼 요거를 12작품 제가 했는데 사실 요거는 검증된 게 아니고 원래 강사가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격 조건도 없고 임용고시 본 것도 아닌데 제 경험상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제 애들 가르칠 때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쳤어요. 뭐부터 했냐면 송강 정철이 그 옛날 옛날 시대에 고려 때 서태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이 이 동양의 3대 작품이에요. 동양의
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다 따라 썼어요. 여기 성산별곡까지도 송강정철 작품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걸 다 하고 나면, 아니 1, 2, 3번까지만 하고 나면 용어 정리가 거의 40% 가까이 돼요. 다 베꼈었기 때문에. 그럼 요까지 다 하고 나면 고전에 나오는 용어의 한 90% 정도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가사 작품만 끝내면 시조도 쉽고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고전 소설, 뭐 이렇게 전쟁 소설 이런 거, 뭐 홍길동전, 운영전 너무 어렵거든요. 전우치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자, 고전이 나오면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예비 고1, 2를 지금 시기에 시기가 별로 없어서 나누질 못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전 문학을 일단 끝내놓고 국어 문법 끝내놓고 영어 문법이랑 영어 단어만 끝내놓으면 너무너무너무 편한데 고전 문학을 고3까지 고생하고요. 국어 문법, 영어 문법을 고3까지도 못하고요. 이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냐면 충분히 다 끝내고 끝낼 수 있는데 자기주도가 아니라도 제대로 끝내놓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건 끝내놓으면 고3까지 전혀 걱정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 구질구질하게 끌고 간다는 게 너무 문제고 그게 흐트러지게끔 계속 또 뭐 국어학원이며 영어학원이며 내신학원이며 해서 뭘 해야 된대요. 내신공부법 때는 저는 뭐 그때 오셔야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학원이 사실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어떤 학원을 가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 대치동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슬람교처럼 테러 집단처럼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얽매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진정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어를 너무 못하면 국어학원 다니면서 내신 준비해야죠. 아, 그죠. 근데 왜 잘하든 못하든 다 다니냐고요. 영어, 국어, 수학 전부를. 어떻게 공부하지? 이러면서도 안 끊으실 거잖아요. 네. 그죠? 애들을 데리고 오셔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면 해보세요.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 보시면 이 작품에 이게 있어요. 되게 어렵죠. 관동별곡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이 책을 보면 얘가 본문이 있고 현대어가 풀이가 있어요. 이제 이런 스프링 노트를 사는 거예요. 두꺼운 노트를. 그래서 요 뒤에는 용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여기 있는 거를 본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본문을 쓰는 건데 애들이 와야죠. 보실 거 없어요. 한자 쓸 필요 없고요. 고유명사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대어 쓰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쓰는 건데 한자 안 쓰고 이거 쓰는 거예요.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얘를 참고를 하는 거죠. 참고. 쓰는 게 아니라 참고해서 총 이걸 3번을 쓸 건데 12작품을 2+1으로 3인국, 3인국, 송민국, 송민국 2번 가다가 마지막엔 쭈루룩 한 번씩 다 쓰면 정말 저처럼 20년이 지나도 안 까먹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나와도. 고전문학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뭐 가사에 뭘 어려운 수능 볼지 알고 이 몇백 년 전에 만들었겠습니까? 어려운 요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안 끝내고 정말 진짜 이거는 생각할 때 가끔 소름도 돋고요. 너무 화가 나고요. 내신학원을 주구장창 다닌 애가 관동별곡 시험 보기 3일 전에 해석을 못해요. 막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 국어학원은 꼭 다녀야 된대요. 제가 있는 학원 쪽에, 제가 운영한 학원 쪽에. 분명히 3년 전에는 그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센세이션하게 나타나갖고 전교생 400명이 들어요. 그걸 안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게 뭐냐면 내신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게 아니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왠지 거기 안 다녀서 그런 것 같고 잘 나오잖아요. 이 선생님 덕분인 것 같고 다니는데 떨어지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안 다니긴 진짜 더 무섭고 구멍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구멍이. 수학을 원래 방학 때 3과목씩 해야 돼요. 지금 한 과목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건 포기한 거예요. 대학 가기를. 수학은 다음 학기 거 직전 선행이랑 앞선 6개월 이상 남은 선행이랑 3과목은 해야 되고 2번은 필수고 3과목을 해야 돼요. 그게 10년 전엔 3과목씩 다 필수였거든요. 애들이 안 하니까
엄마도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 다른 과목을 어떻게 해요? 다른 과목을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난 것 같죠? 잠을 못 잤는데 이렇게 화가 나네. 잠을 못 자서 그러나. 사실 어제는 되게 많이 잤는데 어제 그래도 너무 잠을 못 자네요. 자, 보세요. 내년 6월에는 여기서 8kg를 더 뺄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잠도 빼고 살도 빼고 다 잠도 빼고. 제가 이따가 교재 만든 거 좀 자랑 좀 해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면은 저는 설명회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예비고일을 아예 안 했어요. 대치동에서. 그거 시간표 고1리 거 소개해드려도 되죠? 저 진짜 끝까지 안 한다는데 원장님이 끝까지 해달라 그래서 다른 분 끝까지 모시지 말라 그랬는데 끝까지 모셔가지고 제가 지금 좀 기분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러면 자, 원래는 특강되는 거 안 하는데 해볼게요. 그럼 이따가 그러면 힘이 나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 보고 관동별곡,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하고 용어 정리하는 거고 용어 뒤에다가 이런 걸 정리하는 건데 문법을 모르잖아요. 이러면 고전문학에서 문법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문법은 이거 아래아 있죠. 아래아. 얘는 으나 아로 표현이 돼요. 이게 고전문학 문법이고 그 다음에 기역시오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라고 읽냐면 뒤에 걸 2번 해서 쌍자음은 뒤에 거 2번 해서 싸로 읽어요.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이거 기억나세요? 컴퓨터 하고 다니셨죠? 타자 배우러. 그죠? 나는 그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타자 배우러, 한매 타자 배우러 가는 게. 자, 보세요. 이거 뭐예요? 호글이라고 막 읽었었죠, 우리. 이거 한글이죠? 얘는 아로 쓰이고 얘는 으로 쓰이니까.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2개밖에. 쉽다고요? 고유명사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여기에 편구역에서 말을 가라, 편구역에 말을 가라 있어요. 얘는 으니까 이렇게 되고 편구역에 말을 가라는 편구역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티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편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갔대요. 그 말역에서. 지하철 아니고 말을 갈아타야 되잖아요. 옛날에 힘드니까. 그거 쓸 필요 없죠. 경해남문 바라보면 하직하고 물러나니 이렇게 있어요. 이 경해남문이 뭐예요? 너무 어렵죠? 문 이름이에요. 그죠? 남대문 이런 거예요. 뭐가 어렵죠? 그죠? 옥절이 앞에 섰다. 이거 뭐예요? 그냥 마패 같은 이게 옥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보테가 베네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안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원장님이 사주셨던 것 같은데 옛날에.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옮겨요. 근데 애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원을 안 다니면 못하는 거죠. 그 제일 큰 이유, 학원을 이걸 다녀야 되는 제일 큰 이유 하나는 뭐냐면 스토리를 몰라요. 송왕 정철이 그 왕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불알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충신이 됐겠죠. 간신들이 많은데 얘네들 시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충신을 막 계속 음해를 하니까 안 되겠다. 지몬미 미안해. 너 잠깐 지방에 내려가 있어. 그래서 내려가서 전남 청평지방에 전라도 담양 옆에 청평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기다려 했던 게 이제 걔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막 이러니까 사미인곡을 쓴 거예요. 임금님을 생각하는 곡을. 그러다가 3년 지나도 안 불러주니까 사미인곡을 더 진하게 변태처럼 쓴 거예요. 제가 변태처럼이라는 거는 고전문학은 임금은 항상 남자고 신하 충신들은 여자로 표현하거든요. 임을 그리는 마음을. 그래서 더 변태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변태 같아서 안 되겠다. 야, 너 서울은 안 되겠고 강원도 도지사로 이재명처럼 가라. 그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로 가라. 관동지방으로. 그래서 관동지방으로 명을 받고서 인사하고 떠나는 내용이 관동별곡이에요. 근데 이게요. 학원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어디 찾아보지도 못하고요. 모르니까 고전문학 특강을 들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고전문학 하나만큼은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요즘에 공부법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장담컨대 이거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교보문고 가서 이거 지금 3권을 뽑아왔는데 다 읽었는데 이거 포함해서 다 읽은 것 같죠? 10권 풀었는데 10권을 푼 게 아니라 읽었는데 너무 허접해요. 그리고 시대착오적이에요. 자, 고전문학은요. 뭐 하면 되냐면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GPT한테 야, 송강정철 누구야? 자, 3인공 무슨 내용이야? 내용 한번 듣고서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방금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고 너무 쉽게 해주고 심지어
야, 이해 안 가. 좀 간단히 알아듣게 좀 해봐. 아니면 동화처럼 바꿔줘봐. 이러면 되잖아요. 이해 가죠? 정철을 나로 바꿔줘. 내 혜원이, 내 이름으로 바꿔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너무 쉬운데, 방법만 알면 되는데, 원래는 이걸 제가 다 알려줬어야 됐거든요? 애들을 이제 해줬어야 되는데, 학생들 특강에 오면 이걸 다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3인국이나 관동별곡 가지고 한번 해주고, 이게 3인국 전문이에요. 관동별곡은 요거의 4배 정도 돼요. 내용, 양이. 그래서 3인국 처음 썼다 그랬죠? 이 몸 생기실제, 님을 조차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론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사랑하시니란 뜻이에요.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놓여 전혀라는 뜻이에요. 전혀 없다. 잘하죠. 제가 이거를 읽고서 막 공부했겠습니까? 수능 이후에 완벽히 습득된다니까요. 겨울방학에 이거를 혼자 시도해서 끝까지 2+1으로 다 쓰고 나면 이 콩나물 뭐라 그래 이거 팥 하나 주면 돼요. 학원비보다. 그럼 고전문학이 고3까지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안 됐을 때 어떡하죠? 저한테 어떻게든 문의해갖고 와갖고 지도를 좀 받으면 되겠죠? 그럴 일도 별로 없어요. 여기 나는 제가 님을 조차 이거 따라라는 뜻이고요. 이거 한은 뭐냐면 전체의 뜻이에요. 전체. 뭐 하다 이런 거는요. 하다는 많다는 뜻이고요. 나 여기 괴신이 사랑하다는 뜻이고 전혀 없다. 노여는 전혀란 뜻이고요. 여기 다 있어요. 거의 다. 이제 뒤에. 뭐 염량 이런 거는 더위와 추위란 뜻이고요. 뭐 적설, 쌓인 눈 이건 필요 없고 하다가 아까 많다 했는데 하도할사는 리을도 리을샤가 뭐뭐하기도 참 뭐뭐하구나. 그래서 많기도 참 많구나. 이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참 많기도 많구나라는 뜻이고 고태는 다시라는 뜻이고 진짜 많아요. 좋은 거. 여기 있죠. 이거 쌓여져 쌓여. 빠싸여가 아니라 뒤에 쌍지함 2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쌓여. 없잖아요. 할 게. 이거밖에. 그죠? 이런 단어들만 다 하면 200개가 안 돼요. 그럼 그거 뒤에 적으면 영단어 여는 것보다 훨씬 쉽고 기억도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연관이 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 니다, 녀다 이런 거 가다, 살아가다 해놓으면은 열배 그럼 가는 배. 님과 한데 녀자 하였더니 여기 있네요. 기가 막히죠? 제가 준비해온 게 아니에요. 레파토리를. 이거는 님과 한데 내자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한데 살아가고자 했는데 왜 따위 두고 그리워하는고. 나 밑에 내려와서 왜 이렇게 그리워하냐. 한데 살아가고자 했는데. 이게 3인국 처음입니다. 그죠? 뭐 스토리 되게 재밌어요. 끝날 때까지 가면 나중에 내가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사병이 너무 심해져서 이런 편작, 중국에 있는 동산, 태산은 아름다운 큰 산이고 편작, 화타는 되게 명의, 허준이고 이런 걸 갖다 쓰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아라는 감탄사예요.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님 때문이야. 나쁜 놈. 이렇게. 차라리 죽어서 씨어디어 범람이 돼버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아다가 안 보이네. 향기 묻은 나래로 님의 어깨에 올무리라. 님이 나인지 모르셔도 나 님을 쫓으려 하노라. 멋있죠? 이 정도면 저는 수능 국어 지금 봐도 98점 무조건 이상 나와요. 무조건. 제가 ROTC 전역하고 12년 만에 수능을 봤는데 100점 나왔어요. 듣기 빼고. 국어는 실력입니다. 감이 아니에요. 그러면 국어를 마무리를 해줄까요? 이제 제가 아까 문법은 뭘 해야 돼요? 문법. 우리 국어 문법 들으러 어디 가요? 2글자 국어 학원 뭐 유명한 데 하나 있죠. 받침 없는 그 학원. 네, 괜찮거든요. 제가 봐도 제일 괜찮아요. 왜요? 다 인정하는데? 제일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100점이면 똑같이 100점이 있어요. 개꿀, 공짜, EBS,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를 2번 들으시고 자기 국어 노트를 만드시면 돼요. 저 분명히 그거 들을 필요 없다고 안 했어요? 그거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100점이면 정말 100점 같은 게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 그래서 국어 노트 만들어 놓고 고3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고3 때까지, 수능 때까지 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지난 학원 교재 다시 보지도 않을 것들 남뜨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수능장에 가져가는 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그냥 가요. 아니, 그거 갖고 가더라.
파이나 선생님이 나눠준 마지막에 암기책 같은 거 갖고 들어.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완전 진짜 뭐 왜 가는 거예요? 그 페이지 옮기는 거예요? 수능장 가서 볼 거가 아니잖아요. 나의 노트가 수학, 영어 문법, 영어 단어, 국어 문법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진짜 하다 못해 공부를 안 하는 놈들도 진짜 보부상처럼 하이탑 전권 다 실어가지고 갔어요. 기억나세요? 과학책, 뭐 국어사전, 영어사전도 들고 갔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국어사전 이따만한 거 들고 갔다니까요? 수학 같은 것도 노트는 한 권씩 다 들고 갔어요. 애들이 자기 노트를. 모의고사라도 이렇게 들고 갔다고요. 요즘 애들 안 들고 가요. 안타깝죠? 근데 진짜 저도 인정하기로 했어요. 요즘 애들에 맞춰서 교재 쓸 때도 뭐라 그래요? 수업 들어서 필기를 못하니까 원래 이렇게 빈칸 이렇게 뚫어놨다가 빈칸 요렇게 줄였어요. 3분의 1도 안 되게.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원래 개념 노트를 다 작성하게끔 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기 노트를. 그러니까 이 단서를 보면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를 끄집어내는 이 구구단 같은 이런 사고력들을 익숙해져야 되는 이거를 뽑아내는 게 사고력인데 이거를 모아놔야 되는데 이 노트가 없어서 그 노트를 다 만들게끔 했어요. 100%. 근데 애들이 못 만들어요. 글씨를 오래 쓰들 못해요. 와, 이건 다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교육과정에서 전부 다 바꿨어요. 아직 5건 중에서 아직 3건 반 정도밖에 못해서 앞으로 20일은 더 세야 돼요. 제가 12월 20일부터 개강인데 직전까지 세야 됩니다. 자, 이 대략 볼게요. 이거 이제 내신공법 때 알려드리는 건데 교과과정이 네, 잠깐만 이거는 찍으셔도 돼요. 개정교육이에요. 개정교과에서 1학기 거에서 주로 다 고전문학이 있어요. 죄송해요. 의미 없네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이거 겨울방학 때 2학기 때 고전이 1학년이 높네요. 그죠? 그 다음에 2학기 때 높네요. 이것도. 고2도. 제가 의도한 내용이랑 다른 얘기인데 뭐 상관없잖아요. 1학기 때 높으니까 지금 해두셔야 돼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두시면 그 끝까지 걱정이 없어요. 방금 저 고전문학 해석 잘하는 거 보셨죠? 보셨죠? 제가 여기 대치동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 제외한 모든 사람 중에서 고전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그죠?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출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문법의 중요성, 언제 문법을 어떤 단어 위주로 먼저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1학기 때에 이제 이런 거 떠나서 영어 좀 어려워져요. 1학기 때에 여기 이거 나와요. 이거 시제 영역문 등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문법도 먼저 마스터해놓고 문제도 2학기 때는 시제일치 어려운 문법들 나와요. 그러니까 가벼운 문법부터라도 마스터를 해둬야 되겠죠. 이거 뭐 그렇게 그냥 GPT 물어보세요. 네, 얼추 나와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범위가 있느냐, 어떤 거 위주로 나오냐 물어보는 게 상담하러 가는 게 제일 좋고 그 학교 기출문제나 그 내신 영어학원 상담 가서 그 정보만 빼와도 돼요. 그죠? 자, 다 알려줍니다. 자, 수학 선행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해보고 갈게요. 수학 공법이 안 나오게 나오네. 자, 제가 직전 선행이라고 말씀드린 거 이거 뭘 찍을 게 없는데 이거 찍으세요. 이거 찍을 게 없잖아요. 뭘 계속 찍은 거. 자, 수학 선행을 대체 얼마나 해야 1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지금 1등급이 몇 프로예요? 10%죠. 2등급은요? 33점 몇 프로? 34%라고 할게요. 자, 2등급의 중간까지, 그러니까 17%, 그냥 여기에 20%까지 1.3등급이 인서울 커트라인이거든요. 내신? 이런 얘기하면 서글픈가요? 1.3등급이 내신 커트라인, 숭실대, 동국대 정도 커트라인, 전교 꼴찌가 전 과목 평균 1.3등급입니다. 아셨죠? 네, 그냥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는 정시해야 되니까 대부분.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수학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몇 번을 해야 되냐. 제가 이 회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회차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워낙에 수학을 겉도리로 겉핥기로 많이 하고 그냥 내가 지금 그냥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이런 학원들 다니면 안 되는데 중학교 대형 학원에서 많이 돌렸다. 뭐 누굴 까면 안 되겠지만 중학교 학원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학원은 저는 못해요. 자, 아무튼 그런 겉돌이를 많이 했다고 하고서 감안한 숫자입니다. 학원에서 딱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겨울방학, 올 겨울방학이 공수원이 몇 번째여야 되냐면 4번째여야 돼요. 이거가 아니면 자격이 안 생겨요. 다시 말하면 2등급, 1등급은 절대 무조건 못 맞는다는 얘기고 2등급도 중간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애초에 그게 애매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회는 뭐 3회라고 굳이 하시고 싶으시면 우리 아이 진짜 제대로 한 번씩 꼭꼭 눌러 담아서 했어요 라고 하시면 3회로 할게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자, 공통수학2는 언제가 4번째가 되냐면 여름방학이 4번째여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이 3번째가 안 됐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대수 같은 경우는 다음 겨울방학이 3번째면 돼요. 대수는 왜 얘네들은 더 낫냐면 이것은 이게 좀 정상이고 비정상적이죠. 이게 왜 그렇게 높냐면 너무 애들이 선행을 이것만 했어. 그리고 너무 문제들이 과하게 어렵게 꽈내졌어요. 그래서 9구단을 다 이게 다 9구단이라 치면 9구단 다 외우고 학기 중에 가면 뭐 9 곱하기 8 같은 7이 아닌 6이 아닌 5는 뭘까요?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미 다 끝내놓고 가야 되는 거고, 이건 최소 횟수예요. 최소 횟수. 회차. 최소.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3번째가 아니었으면 대수를 과외든 뭐 부수적인 2개를 듣든 해야 돼요. 제 생각이 그래요. 2개 들으면 좋아요. 왜냐면 생각하면서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서 막 했는데 이번에 2번째 들었어. 근데 다음에 또 월급반 있고 수토반 있으면 수요일날 또 듣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여기 또 나가 다시 시작부터. 근데 돌림 노래처럼 이게 바로바로 복습이 되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훨씬 더 쉽게 느끼는 게 생겨서 대수를 한 번도 안 했으면 무조건 2개를 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미적분 안 할 수 없죠. 여름방학에 또 무리가 생기니까 대수 2개 미적분 하나 해야 되고, 더 이상 선행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3개를 해야 돼요. 잘하는 애들은 대수, 미적, 예비고2들, 대수, 미적, 기하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이 첫 번째여도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대부분 거의 모든 학교의 2학년 내신 과목이 기하고, 모든 확률 내신 과목은 3학년으로 갔어. 수능 때문에. 그래서 학통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2학년 겨울방학이 첫 번째면 안 되고 얘 2번째여야 돼요. 수능 과목이죠. 여름방학이라도 한번 하고 겨울방학 해야 돼요. 자, 네, 이건 넘어갈게요. 이제 3학 써드리면 미적분2는 다음 겨울방학, 전 겨울방학 때가 2번째여야 잘할 수 있어요, 사실. 네, 쉬운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2번째여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여도 잘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건 제가 아주 신중히 고민해서 만든 기준이니까 한번 안 됐으면 수학 우선으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수학 우선으로 짜지고, 방학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80% 수학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20%는 과학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국어 영어는 학기 중에부터 계속 정시까지 국어 정시, 영어 정시 하나씩 들어가다가 내신 때 쉬고, 진짜 고3 때 국어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신은 혼자서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는데, 국어 영어 이런 게 없거든요. 국어는 직전 방학 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국어는 문법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다 학생들 공부하는 원리를 알려드리는 건데, 뭐 사회 과목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 이거는 넘기고요.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긴 넣어놨습니다.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머리, 그리고 제가 공부법을 연구를 15년 이상 했고 강연도 300여 차례 학교에서 했어요. 저는 교육청 강사기도 해요. 그래서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이걸 고민하다가 이제 되게 여기서 저명한 출판사에서 이름 말하면 아는 그런 출판사인데 연락이 와서 저랑 꼭 쓰자 그래서 이번에 좀 결심을 처음으로 받아들여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합해서 이것도 다 읽어보고 다시 딴 사람 어떻게 썼나 봤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딴 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잘하는 애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나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너도 이런 식으로 외우는구나. 너도 이제 이게 어려울 때, 막힐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자, 영어. 아니, 국어는 얼추 알려드렸으니까 국어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일 걱정인 거 우선순위로 먼저 해드릴게요. 벌써 1시간이 지나서, 네, 우선순위로 해드릴게요. 네. 1시간이 아니라 30분 지났구나. 비문학이요? 비문학도요. 뭐요? 그렇게 질문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국어 비문학이요? 비문학이 뭐요? 선생님이 있죠. 네, 맞아요. 그 비문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는데 제 비문학 특강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비문학은요, 일단 사고과정이 중요해요. 사고과정. 제가 특정 강사나 특정 선생님이나 그 학원 컨텐츠를 소개하는 꼴이 돼서 제가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원하시는 거 알지만,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사고과정이 나한테 딱 맞는 선생님과 교재가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교재, 제가 이 사고과정이 제일 정확하고 명확한 선생님은 저희 학원에서 쓰는데, 대치동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는 단과를 아마 안 하실 건데, 아무튼 있어요. 저 학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명한 컨텐츠를 써야 돼서 그 컨텐츠를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그런 컨텐츠가 무조건 좋기 때문에 쓰는데, 그 선생님들을 고를 때도 컨텐츠도 선생님도 사고과정이 비문학의 경제 지분이면 어떻게 예상하고 가야 되는지, 기술 지분이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지, 과학자들이 과학 지문을 읽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 인문학자들이 인문 지문을 읽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비문학은 사고과정이 일단 중요해요. 컨텐츠랑 선생님 둘 다. 그죠? 컨텐츠가 중요하고. 자, 이제 컨텐츠 중에 제가 일단 공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평가원, 수능, 전국연합 교육청, 평교수라고 그러죠, 보통. 자, 평가원, 교육청, 수능. 요것만 컨텐츠가 좋아요. 일단.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국어 공부할 때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만약 국어학원 끊으신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혼자 공부하는 거 제가 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의 기출을 다 풀고요. 역대 고의 기출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고3 기출을 풀고, 그냥 또 다시 고의 기출로 돌아가서 또 풀면서 고3 기출 같이 풀고, 왜요? 고3들이, 그러니까 국어를 못했잖아. 지금 국어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3등급이야. 고의 기출 다 풀고, 고3 가면 어려우면 고3 2개 풀고, 고2 거 3개 풀고, 이래서 같이 풀다가 나중에 고3 풀고, 반복해서 또 풀어서 지문이 기억나더라도 또 풀면 돼요. 근데 국어 전문 출판사 같은 다다 출판사니까 교재 같은 걸 봐도 사고과정이 너무 엉터리예요. EBS도 수능 특강 2월 달에 나온 거 빼고는 다 엉터리예요. 너무 편협해요. 그래서 애들이 사고과정을 명확하게 잡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비문학에서 이게 많이 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문제가 선지가 이러면 명확히 틀린 거 이렇게 제껴야 되고, 이거는 맞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틀렸다고 할 수도 절대 없으니까 맞으니까 이런 사고과정들이 맞아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국어학원을 2달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무조건 바꾸세요. 이건 2달 안에 무조건 성적이 나오게 돼 있는 과목이에요. 자, 무튼 사고과정이 중요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여기를 애들은 이제 읽는 속도로 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손이 가는 속도로. 왜냐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건 아니고 이 속도로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표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죠? 책을 읽는데 막 이러면서 읽어야 된대요. 읽는데 이게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요. 처음에 이거를 일정하게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를 진하게, 스티키하게, 진하게 읽어야 돼요. 천천히. 내용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 차츰 부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스키밍이 돼야 되고, 중요한 건 이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인데, 프레딕트가 돼야 돼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상이 돼야 되고, 예상이 돼야지 내가 추론도 되고, 이거 예상했는데 이게 나왔다고? 뭐야?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도 할 줄 알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제 같은 게 나오면, 또 예상했던 내용이 나오면 스키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빨리 읽어져야 되고, 지문을 한번 다 읽었으면
문제 풀다가 지문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돼요. 예. 굳이 지금 구체적으로 암기할 내용이면 체크를 이렇게 해두지만 이거 빼고는 다시 돌아가는 일은 아예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막상 이제 처음에는 호기심 있게 들으시다가도 부모님도 공부 얘기하면 좀 지겨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갈 테니까 저렇게 단어라도 질문을 해주세요. 비문학이요, 이렇게. 그렇죠? 영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수학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학 얘기.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센수학이네요. 이 예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면 유제를 따라 푸는 형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어머님들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다들 영포티시죠? 영포티. 그죠? 여기, 저도 영포티인데, 전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영포티가 뭐 그런 거, 수프림 이런 모자 쓰면 영포티라며요. 근데 우영미도 영포티야?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뭐가 영포티야? 아무튼. 왜 그러지? 왜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영포티라고 그러고 막 틀딱이라고 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정석이에요. 정석에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그 개념 정리된 빨간 네모 박스가 있고 여기 뒤에 답이 달린 예제 문제가 있죠. 밑에 유제 문제가 있죠. 뒤에 연습 문제가 있고 자, 선생님이 이걸 체크된 걸 풀어주고 답 달린 문제를 해주면 유제 문제를 숙제. 애들 숙제는 언제 해요? 월급반이에요. 월요일 숙제 언제예요? 목밤. 금아침. 아니면 수업 학원 가기 전. 금요일 낮에. 기억이 안 나요. 자, 애들이 문제 풀다 모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였더라? 딱 보자마자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센수학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문제집 또 대치동의 많은 학원 교재들조차도 예제 풀어주고 유제 비슷한 유제 1, 유제 2, 유제 3 넣어가지고 풀다가 모르면 따라 풀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작용. 너무 명확한데 이걸 계속 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 제가 특이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 전공자고 전액 장학금 받은 수재예요. 그죠? 이래야 좀 믿어줄까 싶어서 전액 장학금이 아니라 수학 이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 갔는데 와 이거였구나.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다가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고1 때도 아무도 수학을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안 알려줬는데 나는 어떻게 이 방법대로 공부를 했을까.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그럼 보세요. 애들이 기억을 못해요. 기억력으로 공부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들을 대표형 문제들을 막 넣어놓고 10개 중에 7, 8개 풀어주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는 선생님이랑 풀 때는 풀리는데 혼자 풀 때 안 풀린다라는 부작용. 두 번째 부작용, 응용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는 더 안 된다. 이거 연습 문제 풀 때 애들이 진짜 오답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이게 오답률이 별로 없는데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오답률이 높아요. 특히 이런 거 되게 높고요. 요거랑 완전 말도 안 되게 너무 변형이 심한 것들은 기출문제. 내신 수능 기출문제가 25년 지나면서 단어는 똑같은데 너무 과해졌어요. 옛날 학력평가 시대 수능 초창기에 너무너무 쉬웠거든요. 단순했거든요. 특히 대수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능 4점 킬러 유형들이 20년간 쌓였잖아요. 애들은 처음 보는 킬러 유형인데 선생님들은 너무 익숙한 킬러 유형이에요. 뭐 2010년도에 유행해서 와 진짜 문제 너무 좋은데 이걸 애들이 수능 가서 어떻게 처음 보고 풀지? 이거를 애들은 처음 다시 올라와서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본 유형이에요. 센수학에도 있는.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과학은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수학이 좀 심하고. 자,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세 번째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서 너 공수한 4번 했다며. 그러면 넌 심화반 들어가도 되겠네. 그러면 4번 하긴 했는데요. 제대로 한 건 한 2번 한 것 같아요. 대수 너 3번 돌렸다며. 할 수 있어. 속으로 이게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공부할 때 불편한 진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을 만드는 부모님의 나쁜 습관은 명절 때 가서 비교하고 우리의 포장하는 것부터 나와요. 드러나야 돼요. 더 명확하게. 불편한 진실이 있으면 당당해야 되고 그 당당함은 애들이 미친 듯이 노력할 때 나오고
제가 교재 소개할 때 이 당당함도 아까 50시간씩 안 자고서 이런 노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수능장 갈 때 그 당당함이 있어야 수능을 잘 보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유형이 센수학 기준으로 수능까지 몇 개나 될까요? 3,000개예요. 근데 문제는 내신 첫 페이지 수능에 2점짜리 세 문제 전에는 이후는 1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이 유형도. 근데 애들이 이거를 까먹었기 때문에 선행을 못한다고 쫄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맞는데 이거 까먹어서 못하는 건 아닌데 누적된 게 없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쭉 읽고서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보통 단서가 3개 정도가 있어요. 어려운 거 문제가. 쉬운 문제는 2개 있고 센수학 문제 같은 거 1개 있고 단서들이. 그럼 단서를 보자마자 이렇게 뭐지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딱 올라가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단서들이 이렇게 철벽 방어고 있으면 아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럼 확 풀어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수학이. 애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학과의 정통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게 딱 생각이 떠오르려면 내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 배운 것들 중에서 뭘 생각해야 되지 하고 조합해내는 능력. 이것이 사고력이에요. 참 좋은 용어인데 너무 왜곡된 용어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학에서는 사고력 수학.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시대회만 준비하고 그냥 놀이 활동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사고력 수학을 커리큘럼으로 해야 되는 건 되게 나쁜 짓인 것 같아요. 사고력은 내가 주어진 상황에 배운 것 중에 조합해낼 줄 아는 능력. 근데 이것이 구구단도 똑같은 사고력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돼지고기집 강호동에 637인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63 보면은 18도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이든 그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아, 괜찮아요 하고 예의 있게 해야 돼요? 아픈 척 해야 돼요? 보험회사 불러야 돼요? 남편 불러야 돼요? 아니면 차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알잖아요. 이게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이거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사고력이라고요. 그 막 사고력 수학 이런 거 아니라고요. 막 딴 데서 이런 용어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왜 수학 질문 받아주는 걸 질문 시간인지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클리닉은 병원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피부과에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고력은 진짜 사고력은 이런 거예요. 단서가 3, 4개 있으면 철벽 방어하고 있을 때 한꺼풀 벗겨내면서 확 쉬워지게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이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아놓는 노트들이. 근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보다는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문제 유형까지도 잘 나오고 생각해야 되는 거 머리에 연결해 놓고 자꾸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뭐게요? 박물관에서 본 듯한 이거 뭘까요? 제 수능장 수학 노트예요. 요거. 근데 대치동에서 다 찢어놨어요. 이거를 다 넘겨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박물관 갔죠. 그렇죠? 수능 가져왔던 제 보물 1호고요. 결혼식 끝나고 집에서 가지고 온 제 유일한 입은 옷이랑 이것만 갖고 왔어요. 그렇죠? 이걸로 그 고액과외도 했었고, 그 친구 있죠. 오진승 박사. 걔가 고1 때 전교 1등이었는데 심화반에 안 들어오는 거야. 학교에선 심화반에 들어와야 권위가 생기는데. 근데 얘가 3학년 때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유는 수학을 너무 못해서. 전 과목이 만점인데 수학만 80점 만점이었잖아요. 옛날에 58점에서 62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만점이라서 항상 얘는 400점 만점에 386점, 389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전교 1등인데 저는 수학만 전교 1등이에요. 수학은 절대 안 틀렸어요. 그래서 얘가 제 짝꿍을 하겠다고, 그러면 심화반 들어오겠다고 딜을 하고 들어온 걸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나 너무 싫었어요. 전교 1등이 와갖고. 계속 수학을 물어봐요. 전교 1등이 물어보면 또 깐깐하잖아요. 계속 물어봐서 저는 고3 때 이 친구 때문에라도 문제집을, 다른 친구는 하루에도 막 3권씩 풀고 막 이랬던 기억 있으시죠? 전 고3 총 틀어서
수학 문제 좀 한 권 풀었어요.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이 심화 A반 30명이 저한테 다 와서 질문하는데 뭐 내가 따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서 다 뽑아서 오니까 어려운 것만 내가 문제 푸는 것보다 낫긴 했는데 다 물어보고 저는 대신 전 과목 다 물어봐서 둘 다 윈윈해서 저도 턱걸이를 연대 갔고 얘도 수학 만점 맞아서 고대 의대 가서 지금 저렇게 의사가 됐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이거였어요. 야, 이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이거잖아. 그럼 얘를 갖다 와. 데리고 와서 이거 만나게 하면 돼. 6개월 지나면 이 똑똑한 아이는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가르쳤던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대부분 학생들은 똑똑하지 않았지만 얘는 전교 1등이었고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6개월 지난 요 진승이는 저한테 야, 요거랑 요거 생각했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 뭐야?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같이 생각해볼까 해서 같이 이렇게 만점 맞았어요. 수능 나가서. 신기하죠? 이 전교 1등한테는 단 한 명도 수학을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저한테만. 그래서 정말 고마운 친구고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고 엊그저께 오랜만에 제 생일 파티 때도 마시고 좋은 친구예요. 요 네 분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자주 나오는 도형들인데 이제 헷갈릴 만한 것들도 넣어놨고요. 수학은 단서가 비면은 안 풀린다는 거 아시죠? 수학은 단서를 다 쓰지 않으면 풀리면 안 되는 거지 아시죠? 이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이걸 떠올리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삼각형이 나오면 공식도 떠올리고 이 파프 삼각형이 나오면 무게중심의 성질도 떠올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쓰이든 안 쓰이든 메커니즘이 딱 있어야 되는데 애들 정말 고2에 중상 애들한테 다 물어보면 세계 구분한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2등급 애들도 구분 못한다 이거예요. 2등급 애들이 예비고 2 올라가는 지금 여기 아이들이 구분한 애들이 없다고요. 진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능장에 난 뭘 갖고 왔을까요? 이건 중학도형도 있는데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제일 저한테 처음 질문했던 게 야, 너 가우스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 질문이에요, 이게. 저도 가우스가 너무 짜증나서 지금 교과 과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올 때마다 화가 나서 이걸 이제 쭉 다 써놓은 거예요. 문제마다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와 성질들을. 근데 이거 한 번 정리해 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우스만 나오면 절대 틀릴 리가 없는 거죠. 너무 자신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우스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가우스 기호가 무슨 생각나냐? 그러면 100이면 100다. 짜증나. 풀기 싫어. 이래요. 100%다. 저는 가우스 기호 나왔을 때 나중에 기분이 좋았어요. 딴 애들 많이 틀리겠다. 그렇죠? 이런 거. 구회 방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하가 선택 과목이었죠. 전에 교육과정에서. 모든 평가원 수능 마지막 킬러 문제 30번 문제가 구였는데 25년 전 이 노트에 이 구를 다루는 기법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잘랐을 때, 접했을 때, 만났을 때, 공간좌표 올려놨을 때 다 있어요. 여기 몇 개씩 있잖아요. 기본 공식부터 해서. 요게 파란 펜으로 낙서해 놓은 게 제가 마지막 기출문제 보다가 실수로 막 쓴 거예요. 이번 것도 적중을 했는지. 자, 수업 얘기가 나와서. 자, 네. 영어는 요거 애들 다 있을 거예요. 영어 단어 암기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 미적분이요. 이러면 어떡하지? 네. 네. 네네. 네네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애들이 그 노트에다가 그대로 정리를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수강생 100% 다 시켰어요. 저한테 듣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원 다 이게 있었어요. 방학 때 학기 중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길 바랬는데 이번에 고집을 꺾은 거죠. 그래서 단권화를 시키는 거예요. 대신 선생님 교재를 다 수집하고 싶게끔 만들자. 그렇게 애를 쓰자 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수업 내용부터 해서 빈칸, 필기란 이제 뭐 이거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단권화 시켜서 만들 수 있게끔 교재를 짜놨는데 사실 아직도 고민이에요. 애들이 좀 성실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수학 노트를 만들게끔 시키고 싶어서 사실 저희 지금 학원도 이번 방학부터 되게 끝까지 고민인데 원래는
지금 계획도, 올해 방학 계획도 저 이런 바인더를 다 나눠줘요. 속지도 나눠줘가지고 수업 교재가 선생님별로 다 따로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제 옮겨 적게끔 하는 게 우선 숙제, 필수 숙제. 제가 지금 4회 특강, 5회 특강, 공수원 특강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걸 다 만드는 게 필수 숙제예요. 되게 성실하게 슈퍼 멘토라고 생각해서 따라오면 제가 할 수 있는데 뭐 또 해야 돼요?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애들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자랑부터 할게요. 자랑. 자랑. 질문하세요. 저 만나기 쉽지 않았잖아요. 처음 보셨잖아요. 여기 있나? 여기 있어. 왜 여기 안 나오지?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있다. 왜 안 나오지? 여기 있다. 교재. 제 교재예요. 일단 그게 처음에 싫어서 이번에 이거 좀 쓸데없는데 일단 여기까지 신경을 쓴 게 뭐냐면 교과서에 나온 그림과 표현, 그 다음 표현과 글자, 제가 이 글자체라든지 이 글씨 내용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교과서 그림이라든지를 다 바꿨어요. 이유는 뭐냐면 학원에서 들은 걸 학교에서 가면 괴리가 생기니까 들었던 내용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거 말고는 학교에서 이걸 갖다 놓으면 이거 학교 교육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춰놓자. 그래야 학교 가서 더 집중을 잘하겠다. 이건 저의 디테일이고 마지막 디테일이고 제가 강사로서 전 개념은 진짜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저의 맥시멈 능력치를 다한 교재입니다. 이런 디테일을 한 게. 이 교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개념 노트로 작성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개념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바꿀까 슬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바뀌어진 거 이따가 시간표 나오면 있는데, 이걸 정돈돼서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중요한 내용만 넣어서 필요 없는 내용이 1도 없게끔 써놨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쳐. 혹은 시험에 100% 나오는 거야. 그럼 딱 박아주면 애들이 또 리듬이 생겨서 더 또 집중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필기란을 여기도 필기가 있고 여기도 살짝 필기하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써놓은 건데 이것도 좀 고려해서 줄였어요. 애들이 너무 능력치가 떨어져서. 그리고 해야 할 생각들을 이렇게 이게 나오면 대경판을 생각해야 돼. 자, X의 범위가 주어져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 X의 범위가 제한된 2차 방부등식 함수는 무조건 근해분리 생각해야 돼. 이거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 그럼 애들이 이제 그 한판축 아니에요 이러면 저는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이런 것도 써놨어요. 선생님이 너네들이 혼자 공부할 때 놓칠까봐 써놓은 디테일입니다. 대경판은 자주 쓰이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건 거야. 한판축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 대경판이니까 대칭축부터 해서 생각하고 여기까지 풀리는 문제가 있고 여기까지 풀리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뒤에 설명들이. 그 다음에 보통의 그 시중 교재나 그리고 선생님들 교재를 봐도 대치동 선생님들 교재를 봐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기출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다 넣어놔요. 6개면 6개 다 넣어놔요. 이것까지 개념 노트에 너가 있어야 된다. 다 넣어놔요. 문제가 되게 짧죠. 예, 딱 그것만 물어볼게 문제를 개념 밑에다 정확히 그것만 물어보는 짧은 표현으로 해서 센수학 A코스 분량인데 이 문제들은 되게 어려운 기출 수준의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4개를 이렇게 해놨죠. 한 문제에다가 필요한 개념, 파생되는 물음들,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있는 걸 다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복습할 때 주의하라고 넣어놓은 것도 있고, 이런 문제까지 있어야 개념이에요. 우리 옛날에 정석 네모박스를 정리해놓은 건 개념이 아니고, 요즘은 수학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거 제가 실수로 그냥 밤에 너무 심심해서 대치맥과 사행시 지어놓은 건데, 그 페이지에 있네요. 실수로 거기 써놓은 건데, 브로셔 뒤쪽에 안 뜯으셨나봐. 네.
이거 뭐야?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의도 안 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애들이 방학 중에 이번에 확통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수능 과목이라 선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예비 고3이 아니면 방학 중에 확통은 아닌 거죠. 못 하는 거죠. 예, 지금은 기하를 하거나 미적원, 대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3회로 딱 하는데 확통은 과목 특성상 제가 아까 2번이라고 썼는데 한 번 할래다가 아니야 이건 2번 해야 되는 거는 수능 과목이라 그런 거고 확통은 이게 확통머리가 돌아가서 잔잔바리로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도 국어처럼 사고 과정이 익숙해서 대부분의 유형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떠오른다 이런 개념 노트가 정리가 돼야 돼서 확통은 딱 3회 특강으로 짰습니다. 이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제 수업을 열심히 듣겠다는 학생이라면 생각이나 개념을 정리하고 싶으시군요. 아니요. 이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핸드폰인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제 네이버 키면 이제 확통 같은 거 검색 결과에 뜬단 말이에요. 다 듣고 있대요, 요즘에. 무서운 세상에. 그래서 저 목소리가 너무 싫어요. 그 확통은 제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듣겠다 하면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3번 듣고 다음에 여름방학 때도 한번 3번 듣고 겨울방학 때 3번 들으면 수능 확통이 엄청 쉽게 느껴질 거예요. 4점짜리 훈련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비둘기집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라든지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고 이런 사고 과정들을 정리해서 통계는 안 해요. 통계는 여름방학 위주로 하고 이거는 통계는 너무 쉽기 때문에 경우의 수 확률 파트 고1 거 고2 거라거든요. 공통수학 1에 있는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이제 확통에 있는 확률까지만 해요. 순열조합 확률까지만.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런 교재로 정리를 할 건데 제 수업을 이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3번 들으면 확통 마스터 진짜 안 틀릴 만한 단단한 실력이 될 겁니다. 시간표예요. 시간표입니다. 네, 시간표. 제 수업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 않으시면 제 수업 내용은 안 낄게요. 물어봐 주세요. 자, 여기 시간표는 공수 1, 1+2를 월수금 낮에 이렇게 해서 24회 동안 다 끝내고요. 보통 대수나 미적분은 2바퀴 돌려요. 근데 이제 공수 1, 2를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선행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비고1한테 추천하는 건 공수 1, 2는 제대로 한 바퀴를 제대로 끝내줄 테니까 대수까지 해라. 제가 실전 문제까지 다 풀어줘요. 다 풀게끔 하는데 대수까지 해라 이런 느낌으로 3번을 깔았어요. 2번을 깔 수도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공수 1 3번 하고 공수 2 3번 해요. 그것도 8시간씩 3번씩 해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낮 시간이니까 만약에 공수 1을 내가 기존에 너무 내가 신뢰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그게 시간이 안 겹친다면 2개를 듣는 것도 추천드려요. 처음에 기세예요. 특히 외고 이런 애들은 완전 기세예요. 그러니까 수학 못한 애들. 딱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내가 1등급을 시작하느냐 2등급 시작하느냐는 3년의 흐름이 바뀌는 거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죠? 내가 1등급 받는 애인데 내가 원래 1등급 받았던 애인데 내가 3등급이라고 말이 안 돼. 근데 2등급 받았다면 다음에 3등급 받아도 떨어졌어로 말이 돼. 처음에 1등급 받았으면 내가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것부터가 미칠 것 같아. 난 1인데 제일 위인데. 그래서 지금 공수원이랑 대수는 과하게 하세요. 과하게 하세요. 공수원 대수는 진짜 과하게. 대수는 특징이 이래요. 이 고1이 지금 대수를 안 했으면 한 번 했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대수는 처음 들었을 때 다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도 모르겠어. 예요. 왜냐면 다 생소해서. 공수 1, 2랑 관련도 없어요. 처음 배우는 거라 관련도 거의 없어요. 근데 2번째 배우면 처음엔 진짜 하나도 모르겠었는데 2번째 배우니까 좀 알겠다. 3번째 배우면 이제 좀 9구단 3, 4단처럼 됐다예요. 그래서 3번을 하고 가야 2등급은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공수 1, 2만큼은 아니어도. 그리고 이 중에서 선행이 제일 많이 필요한 과목이 있다면 얘예요. 얘 5번 하고 가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얘를 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얘랑 얘는 진짜 과하게 하셔야 됩니다. 딴 걸 듣더라도 2개씩은 하세요. 특히 대수 같은 거 예비고2 2개씩 하시고 예비고1은 선행으로 꼭 하시고 학기 중에 시간표나 이런 건 다시 상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몇 개의 학교를 골라놨는데 제가
학원을 또 차리려다가 거기서 수업하면서 차리려다가 계획이 없어져서 이제 시간표가 많이 남아서 연합반을 깔지 어떤 학교를 깔지는 방학 때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방학 때만 도움을 받으세요. 일단은 그 생각만 하시고 네, 공수원 3번 대수 미적 여기 미적2가 있습니다. 고2를 위해서 이거는 여기 제가 제일 10년 때 했어요. 이 친구랑 10년 수업을 같이 했어요. 수업을 같이 한 거 한 7년 정도 됐는데 YCC라는 연대 수학과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같이 있었고 수업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방학 때 요 수능 과목 케미가 제일 좋아서 저는 이때 비어 있어요. 이때도 비어 있고 저는. 근데 일부러 같이 깔았어요. 쇼고가 그러니까 니혼진인데 강국국 대수ung 퀴즈예요. 저기 휘문고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수능으로 정시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치동 수련논술 강사도 오래 했었고 저랑 여기도 나가고 세움도 나가고 뭐 저기 두각도 나가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 되게 잘하는 분입니다. 네. 자, 질문 있으세요? 영어도 궁금하세요? 영어가 궁금하세요? 과학이 궁금하세요? 그 어머님도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그로만 끌어보면 영어는 그러니까 제가 고액과외 할 때 단어를 주 2회면 수토면은 수요일날 토요일날 각각 단어를 200번씩 봤어요. 유책으로 200번씩. 이게 이투스에서 나온 워드마스터라는 책인데 다들 아실 텐데 그때는 우선순위 영단어가 대세였거든요. 저는 이게 무조건 확실할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학교 부교재로 다 이게 있으니까 너무 뿌듯하죠. 내가 맞았구나. 제일 깔끔해요. 자, 단어집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는데 그냥 이거 이외에 다른 거 하는 것도 너무 별로인 것 같고 워드마스터 그러니까 숙제를 200개씩 봤는데 스펠로 시험을 봤어요. 단어를 뜻으로 시험을 보면 잘 못해요. 못 읽어요. 스펠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봐주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애들 보유계 개념인가요? 놀이방 같은 개념인가? 애들이 단어 시험을 혼자서 안 외우기 때문에 시험을 봐주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험을 봐줘야지만 단어를 외우는 애가 연대를 갈 리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단어 외우는 법을 하고 학원에서 단어를 시험을 봐주는지는 절대 찾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어가 어원으로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갖고 단어 외우자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어원으로 하면 미국이 잡종이잖아요. 잡종 맞잖아요. 잡종 인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라틴 계열이나 이런 그리스 계열이나 다 들어와 있는데 게르만, 그리스 이런 어원들도 많은데 안 맞아요. 어원이 안 맞는다고. 정통 미국 쪽이랑 그 다음에 저기 에스파냐 뭐 그쪽만 라틴 쪽만 좀 맞고요. 안 맞는 게 또 많아서 그것도 참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 단어 뜻을 해석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제가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감으로 읽는 습관이 들어요. 대충 들어가요. 우리나라 영어는 또 심각하게 어려워진 게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게. 이렇게 해볼게요. She would study 이렇게 있어요. 나왔어요. 문제가. 해석하실 수 아시죠? 해외 갔다 오신 분은 분명히 하실 줄 아실 거고 한국에 계셨던 분은 못 하실 거예요. 다 까먹으셨으니까 당연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영어 내용을 읽고 뒤에 뭔가 뉘앙스 숨은 내용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을 하려면 단어를 문장에서 자꾸 외워버렸다면 대충 이런 뜻이겠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뜻에 자꾸 몰입이 되고 문장으로 하는 건 이상적이고 좋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이거 왜 써드렸냐면 애들이 이제 단어 얘기 말고 문법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she will study hard랑 she would study hard랑 구분을 못해요.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보세요.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지. I will study hard는 뭐야? 나 공부 열심히 할 거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뭔가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과거형이고 미래 뜻이니까. 가정법이라는 걸 애들이 몰라요. 이거는 뭐냐면 문법책에 보면 확실한 미래나 경관 의지로 나와 있어요. 맨투맨에. 여기는 가정법은 뭐냐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걸 가정법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뜻을 모르고 대충 얼버무려요. 그래서 추론이 안 돼요. 이 문장을 읽고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녀는 공부를 아마 열심히 할 거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얼버무린 게 가정법이거든요. 우드로.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근데 애들이 그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배웠는데도 Could you help me? 그러면 왜 could로 써? can이라고 안 쓰고 그러면 뭐라 그러게요? 공손한 표현이래요. 가정법인데. Can you help me? 그러면 야 조교 너 나 좀 도와줘 이건데 Could you help me 뭐죠? 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가 공손하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could를 쓴 거거든요. 그거 몰라요 애들이. She would study hard 그러면 그냥 아마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predict가 돼야 돼요. 왜? 아니 생략된 거 어제 아빠한테 뒤지게 혼났거든. 이게 의문도 생기고 predict가 돼서 그 미국 사고로 가야 되는데 문법도 정리가 안 돼서 단어 외울 때도 일단 요거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제가 외우는 암기법 제가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같은 시간 안에 제가 그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해드려요? 이거 지금 이거 해드려요? 시간 나오면 해드려요? 지금 해드려요? 지금 해드려요? 아 진짜 지금 해드려요. 뭐 해달라니까. 아 여기 다 빼놨는데 어디가 까만 화면이 많을까? 여기 까만 화면 많다.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해마학습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알았어요. 문법 얘기 안 할게요. 단어가 있으면 단어는 첫인상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단어가 긴데 잘 외워지고 봐봐요. 가시잖아요. 제가 단어 연기하니까. 자,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단어는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제 수업 얘기 먼저 할 걸. 자, 이거부터 할게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 어떤 단어는 되게 긴데 잘 외워지고 어떤 단어는 알파벳 3개인데 안 외워지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는 경험이 달라서 인상이 달라서 그래요. 제 첫인상은 어때요?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저 송중기랑 동갑인데요. 미남이에요? 아, 그건 정말. 저 송중기라고 할게요, 그냥. 제 이름이 만약에 송중기예요. 제가 송중기라 그랬고 소개할 때 저 송중기랑 동갑입니다 이랬으면 제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미남이라 그랬는데 제 이름이 김미남이래요. 그러면 기억하실 거라고. 그런 인상이. 자, 단어를 보고 첫인상은 뭐냐면 쓰진 않을게요. 생김새, 발음, 뜻 정도만 보면 첫인상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첫인상을 가지고 각인을 하는 거죠. 각인을 하고 두 번째가 필요한 건 셀프 테스트가 돼요. 이게 스스로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외웠구나, 아는 것 같구나가 돼야 돼요. 뇌를 자극해서 셀프 테스트를 해야 안 되는 거를 아니라고 알고 그리고 다시 오답을 하면서 더 몰랐던 거니까 기억해야겠구나 하고 세팅을 하고 이게 뇌를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뇌가 이거 중요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단어 틀렸을 때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셀프 테스트를 봐야 돼요. 뭐냐면 첫인상이 이런 거죠. establish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대치동이잖아요. 무슨 뜻이요? 설립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죠? 자, 단어가 일단 보고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읽을 때도 속으로 establish 이렇게 딱 읽는 거예요. 쪽팔리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웃지 마세요. establish 약간 뭔가 건설적으로 있고 단어 길쭉길쭉하죠? 그죠? 그죠? 강남 건물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길쭉길쭉하고 저는 처음에 이 편한 세상이 떠올랐어요. 어처구니 없지만 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이 편한 세상 establish 이러면 안 되죠.
마지막에 이제 다 건물을 세우고 쉬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보다 보니까 스테이블 이러면 성수대교처럼 붕괴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저희 세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태블리시 하고 나면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이가요, 달걀 보고 그 이 편한 세상 떠오르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나의 얼토당토 않는 생각들이 모여서 되는 거고요. 이게 딱 기가 막히지 않아도 그 단어 보면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 단어가 기억이 나야 돼요. 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트래지디 무슨 뜻이에요? 비극적인 뜻이죠? 속을 어떻게 읽어요? 비극적으로? 트래지디. 이 단어를 봤을 때는요, 이제 일단 처음에 뭐가 보였냐면 나이가 보였어요. 죽었죠. 저 죽었잖아요. 저 연대 나왔으니까 그 가정은 하고 들으세요. 죽었잖아요. 스펠 달라도. 자, 그 다음에 앞에 이 T를 보니까 이거 보고 비극이다 했는데 이게 삥 하니까 이렇게 뭐예요? 칼이죠. 칼로 죽였어요. 비극이죠.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저 단어를 많이 외우다 보니까 제가 고급 단어 외우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 레이지 같은 것까지도 잘 알거든요. 경로, 분노란 뜻이에요. 스토리 딱 나오죠. 칼로 죽였어요. 비극적이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고 어떤 단어를 봐도 다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프 테스트라는 거는 단어장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라.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빨리 가고 제 수업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을 못 드려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공법 특강 겨울방학 전에 12월 20일 정도 한 보름 있다 하니까 그때 꼭 제가 여기서 보내면 오세요. 꼭 오세요. 아이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단어 암기하는 방법은. 자, 그 다음에요. 그 내신 공법 특강 때는 내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내신 단어는 길게 아니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도 또 알려주고 되게 좀 디테일하게 많이 다 쏟아내려고 해요.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다 구분돼서 카테고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별로 한 8번 할 겁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 수업보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딱 보면서 지나가고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게 그런 거 없으세요? 옛날에?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전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3년 내내 그랬고 거기를 갔다 와야지만 이틀 공부하다가 3일 공부하다가 고3 때는 거기를 가야지 이번 주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가서 동기부여 받는 게 되게 좋았고 이런 동기부여가 되려면 제가 좋은 얘기 써놨지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쓰니까 흔해 것처럼 들려도 일단 동기부여 되려면 요즘은 선생님이 수업이 기깔 나야 됩니다. 와 대박, 쩔어 이런 느낌이 애들한테 와야지 오늘도 가서 못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야지만 배우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을 되게 좋아해야 되고 그 선생님 말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많이 쏟아야지 동기부여가 유지가 돼요.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이 조는 일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단 30초도 못 졸아요. 왜냐면 자세부터 무조건 잡고 그 자세가 틀어지면 무조건 못하게 해요. 오른손에 항상 펜 집어야 되고 절대 손으로 얼굴 만지면 안 되고 얼굴은 경계가 없으니까 여기도 얼굴이에요. 막 애들 얼굴 만지면 이렇게 내려와요. 거기도 얼굴이야. 자, 그리고 이제 정말 피곤해한다. 그러면 이제 깨워서 갈 수는 없으니까 딱 멈추고 동기부여랑 5분 해줘요. 그걸 항상 들고 다녀요. 머릿속에. 시기에 맞게. 내신 기간에가 어떤 마음인지 겨울방학 3주차 때 어떤 마음인지 시작할 때 어떻게 또 막 하는지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 뭘 써있죠. 저도 수학이 늦었고 은사님 만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고 이 은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 인생을 바꿔준 한 명 찍으면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감사 기도가 안 먹히더라고요. 안 감사해갖고. 부모님한테 감사한다고 하기에는 뭐 다 부모가 다 똑같이 키운 건데 엄마가 신경도 안 써줬는데 제일 감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금도 매번 크리스마스 때 찾아가서 점심 식사하고 와요. 올해도 그럴 거고. 되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쓰면 너무 흔한 얘기 같지만 저는 진짜 제일 완벽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 개념이 제일 완벽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뭐 문제를 잘 푸느냐 이건 관심 없어요. 저는 머리가 좋은 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그렇게 수학 사고력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고2 중간부터 고3 때까지 수학 문제를 틀린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실수라도 했잖아요. 실수는 실력인데 이 실력이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까먹는 게 실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요. 함정에 빠져서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너 여기 또 함정 내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가면은 절대 안 받는 건데 그냥 빠져놓고서 엄마한테 아 실수했어. 아 이거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개념이 일단은 아까는 실전 개념 노트도 보여드렸으니까 자, 세 번째 적중률은요. 이것도 되게 쪽집게 이거 기억나세요? 돼지 꼬리 땡냐 아세요? 옛날에 TV에서 아세요? 그럼 50대인데. 자, 아무튼 여기 놀라운 적중률은 뭐냐면 학교 내신 문제가 수능은 이제 수능 전문가들 많으니까 생략하고 내신만 얘기하면 시험을 보면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꽤 많아요. 뭐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의외라는 거죠. 자, 학교 시험을 봤는데 숫자가 똑같아서 내가 배운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찍어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뽑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느낌이랑 비슷한데 불필요한 말이어도 이 느낌이랑 비슷해서 말씀드리면 7382가 우리 그 옛날 여자친구 교회에서 가난한 봉사활동하다 여자친구 아빠가 7382 택시인데 내가 3년 동안 숨기고 사귀었다가 서울만 돌아다니면 7382만 비슷한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수많은 택시가 다 엄청 많이 돌아다닌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배 이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서울에 지나는 택시는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10분의 1밖에 안 돌아다니는데 너무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다 다른 택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 경기고 내신인데 이걸 휘문고에서 안 내고 예를 들어서 목동의 한가람고에서 돼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숫자까지 똑같이 나와요. 중동고 내신 문제가 중동고 과거의 8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중동고 전문반은 중동고 기출문제를 8개년 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휘문고과 갖고 올까요? 자, 예를 들어서 상산고과 가지고 와요. 아니면 부산의 동래고과 가지고 와요. 자, 이렇게 연계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비슷한 전국에 이런 연계학교들에 있는 스타일을 갖고 와서 조사를 했더니 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정 학교의 문제가 특정 연도에 특정 학교의 한 시험지 안에서 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잡았다 이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그걸 매년 분석하고 있는데 뭐 쇼고 선생님은 외대부고랑 배제고랑 이런 걸 분석하고 계시고 자사고 쪽을 저는 약간 특목고 쪽을 보고 있는데 자, 숫자가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그런 연계 문제까지 해줘야지 아이들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얘기고요. 진짜 제가 배제고반을 한번 맡았었는데 킬러 문제 세 문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숫자까지 똑같이 세 개가 다 나왔다요. 킬러 세 개인데. 그래서 처음 전날에 두 개를 마지막에 외우고 갔거든요. 10시에, 밤 10시에. 근데 그 애들이 보고 그냥 찍고 왔어요. 그냥 찍어서 맞췄어요. 그럼 시간도 아끼고 킬러 문제 두 개 맞춰버린 거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되게 특별한 거고 이거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사자처럼 들릴 수 있는 제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에 뭐가 배신당할 수 있는 느낌인데 두 번째 또 숫자까지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전국연합평가예요. 그래서 1학년은 교육청 거를 싹 다 봐야 되고 2학년은 수능평가원 교육청 거를 싹 다 봐야 돼요. 근데 이게 5개년이면 안 돼요. 왜냐면 학교마다 이 주변의 학교들 보면 예를 들어 경기여고 거 문제 숙명여고도 진선여고도 최근에 본 게 여고 봤는데 2006년에서도 나오고요. 안 바꿔요. 숫자를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 3년 거는 킬러 문제를 외우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킬러 문제는 그대로 최근 3년 거에서만 나와요. 예전 거 안 나와요. 킬러 문제를 외우는데 킬러 문제가 싹둑 잘려서 나와요. 변형은 안 되고. 이렇게 구해서 K를 구한 다음에 K를 이용해서 이 FK를 구하라. 그럼 FK는 안 내고 여기까지 잘라서 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킬러 문제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에 것들 전국연합평가 다 보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주력으로 하고 아까 그 교재에는 방학 중 교재에는 지난 20년 거에 중난이도 전국연합평가 문제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건 저는 이제 4인톡을 운영을 해요. 저랑
아, 여기 3인통이구나. 학원은 센터장님도 같이 오는데, 저랑 이제 학생들이랑 엄마랑 3인톡을 운영을 해서 온라인 질문을 받아요. 아니, 질문도 받고, 주간 보고서도 드리고, 수업 공지사항 드리고, 아이들이 질문은 요 4인톡에서 하게끔 해요. 3인톡에서. 제가 여기다 써놨던 것 같은데, 아까 요거 개념도 안 써놨네. 자, 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업 시간에도 모든 질문을 다 해결하는데 수업 시간에 나오는 내가 질문할 거 소극적인 애들을 위해서 그 온라인으로 질문 받아요. 수업에 왔는데 톡에다가 써요. 제가 톡을 보고 여기다가 적어요. 수업 시간 전까지 질문을 해오라 그래요. 그러면 소극적인 애들이 다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있다면 엄마가 우리 애는 왜 안 하죠?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게 좀 부작용인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 다 지켜보시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제가 쓰고 있을 때 중복되면 굳이 그거 안 써요. 소극적인 애들은 나중에 써요. 나중에 다 중복돼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수업은 그렇고요. 제가 저 인사 좀 하게요. 30초. 네, 안녕히 가세요. 정말 이 공법 특강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공교육에서 오래 계시다 교장 선생님 전역하신 좀 유명하신 분인데 사립고등학교 쪽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꿈은 공교육 정상화인데 이 사교육에서 되게 역량 발휘를 잘할 것 같아서 그때 또 하필 대통령이 박근혜 때라 이제 내가 공직으로 가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다 이런 생각에 나왔어요, 학원으로.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애들이 학원에만 의존하는 거 싫고 제가 전 과목 가르친 입장에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게 싫어서 이제 혼자 공부하게끔 동기부여해주고 저도 그로 인생이 변해서 간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법 특강 대체해서 하면서 선생님도 그렇지만 앞에 선생님 나온 것도 그렇지만 시간표 처음 얘기해봤어요. 전 설명회 안에서 부탁을 너무 하셔서 한 거고 다른 의도가 별로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안고 있는 생각은 인생의 제일 중요한 3년이 아이들한테 될 텐데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제 수업 들으세요. 저거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할 만한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욕을 먹으려고. 그래서 아이들 학생 공법 특강을 꼭 보내주세요. 알죠? 네. 진짜 긴 시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칠게요. 질문은 밖에서 받겠습니다.